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간밤에 유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들이오면서 다시금 유가가 8%에서 10%까지 빠지면서 하루 만에 WTI 기준으로 했을 때 100달러를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브렌트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상품 가격을 보면 지금 주간 기준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특히 국내 증시에 있어서 문제시 됐었던 이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전 퍼센티지를 다 수입을 해오는 국내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좋은 소식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만 놓고 보면 그다지 또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성격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유가가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그동안 정제 마진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왔었던 S오일이라든지 또는 SK이노베이션, GS, 이러한 대표적인 정유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급락 추세에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이번 6월부터 한참 시세를 분출했었던,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함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 법한 업종이었던 대체 에너지 업종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솔루션, OCI,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뭐 테마 쪽에서는 CS 베어링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쪽 풍력 그리고 태양광 쪽 전반으로 시세가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금융주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 업종들,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건설 업종들, 현대건설, GS건설, 전반적으로 사실상 유가,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진 업종들마저도 오늘 증시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삼성물산도 8% 가까이 빠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2.5%, 금융주마저도 좋지 않습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조선주, 최근에 시세를 좀 그나마 견고하게 유지했었던 현대중공업, 밑으로 봐도 비슷합니다. 사실상 오히려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반대로 좀 올라와야 될 종목군들마저도 오늘 크게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이번 유가가 급락한 배경에는 지금 말은 계속해서 경기 침체 공포가 들이오면서 유가가 빠진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변이에 대한 확산 속도,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변이가 다시 또 확산을 하면서 최근 일주일 확진자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다시 넘어서고 있고, 독일, 프랑스 같은,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서구권 역시도 하루에 다시 6에서 7만 명까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도 최근 들어서 다시 급격히 확산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2만 명대에 근접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 유가가 이렇게나 많이 빠진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다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국제 유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종목들마저도 오늘 반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유가뿐만 아니라 주요 원자재 그리고 곡물 가격 역시도 전년 동월 대비해 보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주간도 그렇고 월간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주요 원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발트부터 해서 주석, 아연, 니켈, 뭐 위로 올라가 보면 구리, 대부분 다 전년 동월 대비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선제적으로 곡물 가격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이제 후발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후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증시는 오히려 유가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그러니까 한국 산업 특성상 모든 에너지부터 해서 주요 원자재까지 이렇다 할 지하 자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주요 자원들을 모두 100% 수입을 해오는 한국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방 산업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주요 원자재들도 고점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역시도 상당히 감소를 할 텐데 전혀 증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유가까지 이제 빠졌고 주요 에너지 자원들까지 다 빠진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시는 다음 파동을 좀 준비하는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보유 종목들도 그렇고 업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요인들이 몇 가지 지금 생겨나게 된 거죠.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아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코로나 변이에 대한 재확산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또 재유행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 5% 공략주 가져온 종목들을 좀 소개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가져온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하향 추세에 접어들어 있는 종목군들은 그닥 선호하지 않습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추세적으로도 주봉 추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실제 본업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오늘 제가 효성화학을 가져온 이유는 오늘 빠지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효성화학은 첫 번째로 가장 큰 해외 생산 기지 베트남 공장, 베트남 공장이 전기 보수 역량 때문에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던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효성화학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의 반토막이 난 이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단연 프로판 가격, LPG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상당히 존재를 했었던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고점 대비 2배,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는 없었겠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프로판이 뭐 다 아시겠지만 원유 정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략 75에서 한 150도 정도 사이에서 증류를 하면 원유가 나프타로 변환이 됩니다. 이 나프타가 대표적으로 화학 소재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이번에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나프타, 프로판 가격도 동시에 같이 올랐던 거고, 증권사 역시도 목표가 조정이 불가피했었던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베트남 공장은 이미 정상화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유가 역시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고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고, 월 기준으로 봤을 때 15%가 빠졌고요. 중요한 나프타 가격 역시도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10%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보통 프로판이나 나프타 가격은 후행적인 성격을 띱니다. 유가가 빠지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일반적으로는 시간 간격을 두고 조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 유가가 결국 안정화되면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본업에 있어서 수익성이 다시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가격이 과거 주요 밴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을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렇지만 컨센서스 보시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줄 그런 한 해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고, 사실 2023년 그리고 2024년 실적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유가의 안정이겠죠. 유가가 안정화된다면 현재 캐파 수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가정을 한다면 효성화학의 실적은 충분히 23년 2,500억, 24년 영업이익 3천억 수준까지도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유가가 70달러 선까지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이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700억 정도 수준, 너무 싸죠.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대략 2,500억 정도 수준인데, 2,500에서 3,000억 정도 수준으로 가정이 되는 건데, 너무나도 기업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효성화학의 포인트는 유가인 거고, 유가가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반등 국면에 들어설 겁니다. 어차피 유가가 지금처럼 치고 올라가도 대체 에너지의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가는 대체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점 효성화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고, 두 번째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은 익히 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이 양사의 백신에 공급하고 있는 원료,
MP2G 유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번에 원숭이 두창 쪽으로도 엮이고 있고 FDA 승인 치료제를 원료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 두창 쪽에. 사실 이러한 짜잘한 모멘텀 말고도 머크부터 해서 그러니까 주요 의약품 생산 기업들에 있어서 모두 MPG 유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보면 외내역이 모두 계속해서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올해 이미 1분기에만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작년 한 해 영업이익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제약바이오 업종 그동안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던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오늘 두 번째 5% 공략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파미셀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앞서 첫 번째 종목 효성화학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파미셀 같은 종목은 일시적으로 충분히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파미셀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 효성화학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유가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국면에서 반드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의 랠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